서양평 고속도로가 들어설 예정이던 경기 양평군 양서면입니다. 2017년 처음으로 계획이 나왔을 땐 물론 2년 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때도 양서면 일대가 종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대대적인 노선 변경을 하는 안이 추진돼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바뀐 노선의 종점에 김건희 여사가 땅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은 특혜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바뀐 노선의 종점과 김건희 여사가 보유하고 있는 땅의 거리가 500m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특혜 논란이 커지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노선 변경을 결정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입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엔 지난해 11월에 이미 노선 변경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재산 공개 등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 가족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 회사 이름의 땅도 있었습니다. 김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JTBC 취재 결과 바뀐 고속도로 종점 부근에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김 여사 일가의 땅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 가족의 부동산 개발회사 ESIND가 2개 필지를 합쳐 약 7,800제곱미터, 축구장 1개 크기가 넘는 땅을 단독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ESIND는 김건희 여사 어머니 최모 씨가 세웠고 김 여사 오빠가 현재 대표로 있는 가족 회사입니다. 특혜 의혹에 휩싸인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어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이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과연 태평양에 방류하는 것밖에 없었느냐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보고서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일본의 해양 방류 결정 이후에 그에 대한 검토를 요청받았기 때문에 방류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또 방류의 정당성은 경제 사회적 요건도 고려되는데 기술적인 영역이 아닌 걸 평가하는 건 우리 일이 아니다. MBC 취재 결과 IAEA는 이미 한 달 전 태평양 주변국들과의 화상회의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설명하면서 방류 이외의 대안은 제대로 검토해 보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9일 IAEA가 태평양 도서국 연합체와 개최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국제 화상회의. 태도국 측 전문가가 오염수 방류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데도 일본이 외면하고 있다며 IAEA가 나서달라고 요구합니다.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지 않고 고체화시켜 영구 보관하는 등의 방법도 검토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IAEA 측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We did not review the details of the decisions of the different options. 일본이 정한 대로 방류에 대해서만 검토할 뿐 다른 대안은 검토 대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정은 일본이 하는 거라고 재차 강조합니다.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한 달 전에 IAEA는 사실상 일본이 정한 방류 방침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IAEA는 어제 발표한 최종 보고서 서문에서도 방류는 일본의 결정이고 자신들은 해당 정책을 권장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IAEA의 보고서를 근거로 일본은 방류 방침을 정하고 방류 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혜명입니다. 하나같이 더 구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는데 이 평범한 시민들이 손을 내민 그 순간 사고를 미리 경고하고 막아내야 했던 행정당국은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는 무엇이 문제였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구멍난 재난 공동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사고가 나기 1시간 40분 전부터 112, 119 신고가 이어졌는데 경찰과 소방자치단체가 서로 엇박자를 내면서 다급한 시간만 허비했습니다. 송근섭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 오송에 지하차도 침수 사고 발생 1시간 40여 분 전인 오전 7시 4분쯤 충북경찰청 112 상황실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송으로 진행인데 대피하라고요? 왜요?
이어 오전 7시 58분에는 한층 다급해진 목소리로 두 번째 신고가 이뤄졌습니다. 생수 우려가 있거든요. 또 오성도 오는 거에 동전차도 차량 통제를 해야 될 것 있거든요. 사고가 일어나기 40여 분 전입니다. 차량을 통제해 사고를 막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도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 뒤에 이제 발생을 했더라고요. 이때부터 경찰과 소방, 자치단체까지 재난대응 기관은 계속 엇박자를 냈습니다. 재난대응 기관들이 서로 엇박자를 내는 사이 궁평 2 지하차도로 차들은 계속 들어갔고 8시 40분쯤부터 참변이 시작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신고 이후 각 기관의 상황 전파와 대응이 적절했는지 감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이른바 미개장 해수욕장에서 올해도 물놀이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KBS는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사고를 전수조사하고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지역별 사고 다발 해변 등을 집중 분석합니다.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이 실종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해경 헬기도 투입돼 바다 곳곳을 들여다봅니다. 해변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20대 남성이 실종됐기 때문입니다. 수색 4시간여 만에 발견된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해수욕장은 미개장 상태로 물에 빠진 남성을 구할 수 있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미개장 해변인 탓에 수영 금지선 같은 안전시설도 없습니다. 공식 개장한 해수욕장에 비해 물놀이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올해 들어서만 벌써 수십 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개장 해수욕장의 위험은 과거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KBS가 정보 공개 청구 등을 통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강원 동해안에서 발생한 미개장 해수욕장의 안전사고를 전수조사한 결과입니다. 6년 동안 물놀이 사고 59건이 미개장 해변에서 발생해 88명은 무사히 구조됐지만 16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구글 뉴스랩의 자문과 협업 등을 통해 데이터를 지도에 구현한 결과 특정 시기와 해변에 대한 안전 강화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개장 해수욕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과 분석이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노정입니다.